네, 단도직입 예고해드린 대로 새해 첫 손님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석 달 만에 뵙네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석 달 전에 나오셨을 때 그날에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오늘도 경신했네요. JTBC 나올 때마다 공교롭게 계속 경신하고 있어서요. 예. 아마 이게 합이 좀 잘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자주 나오셔야겠어요. 예. 예, 작년 그 10월 2일 인터뷰할 때 내년에는 4천, 코스피 지수 4천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달성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몇 가지 보세요?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여러 기관들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장 많이 보는 데는 5,500까지 보는 데도 있고, 5,500이요. 네, 그리고 가장 밑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 아래 위를 다 놓고인데 떨어져도 3,500이다 이런 보고를 저희가 받아봅니다. 취합해 보면 5,000도 올해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로 옮긴 다음에 첫 이제 새해를 맞았습니다. 일하기 어떠세요? 좀 편해졌습니까, 더? 대통령실은 뭐 사실은 극한의 일 업무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더 편해졌다 이런 건 없고요. 크게 달라진 것은 대통령이 여민 일관의 주된 업무를 보러 오시고 있고 또 주된 업무를 보시고 거기 3실장과 주요 수석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부르면 거의 30초 안에 한층 계단 올라가면 바로 대통령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고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진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통화하거나 메신저 할 필요가 없네요. 바로 올라가면 되니까. 메신저도 하는데요. 예. 그런데 뭐 통화나 메신저도 많지만 바로 올라와서 토론할 거리들은 예. 바로바로 토론할 수 있다는 예, 점.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몇 번 정도 소집을 하나요? 소집은 여러 번인데요. 그때 예. 제가 평균으로 세보니까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복귀의 의미를 회복과 정상화의 상징이라고 밝혔는데 가장 비정상적이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뭐 언론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 사우나실이라든지 대통령의 집무실 바로 안쪽에 있는 사우나실과 또 그 안쪽에 있는 내실 또 이런 것들이 다 오늘 공개됐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출입구를 하나 만드셔서 원래 정상적 출입구가 2개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숨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에선 비밀 통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비밀 통로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완공되는 시점이 11월 23일인데요. 11월 21일부로 도어 스태핑을 끝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도어 스태핑을 끝내면서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산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그렇습니다.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3억 8천만 원 정도를 국방부 예산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용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나 수사가 필요한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이라는 것은 국가 운영의 상징인데 우리가 비정상적 국가 운영의 상징을 만들어서 봤다. 저는 이런 부분에 많이 안타깝게 생각했고요. 사우나나 비밀 통로나 이런 걸 보면서 권력 사유화라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집무 공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궁금해진 점이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퇴임은 세종에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는 2030년 5월까지 저희가 준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로 대통령께서 단축시켜보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지금 단축 추진안은 2029년 8월까지 대통령 세종 이전 대통령실이 새로 지어지는 것이 29년 8월까지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입주까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의 핵심을 보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중에서 충청은 행정수도로 바꾸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의 통합은 지방선거 전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 전남도 아침에 통합선언, 추진선언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측컨대는 광주 전남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광주 전남에서 통합 추진을 하겠다라고 양 기관 단체장이 밝혔고 곧 이어서 아마
의회도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속도감 있게 되는 쪽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5국 3특 체제로 가는데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과 더불어서 대폭적인 고난 이양을 지방 정부에 하겠다라는 게 대통령님의 생각이고 또 대통령 청와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대통령의 신년사는 성장이란 키워드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비서실장으로 좀 보태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 대통령실에서는 소위 제2의 벤처 열풍, 그래서 저희는 열풍 프로젝트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풍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예. 그래서 저희가 19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을 한번 도약적으로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고 2000년대에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도약적인 선언과 또 그런 노력들을 정부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열풍 프로젝트, 즉 새로운 스타트업과 새로운 창업가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열고 국가 창업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런 프로젝트를 머지않아서 구체화시키고 국민들께 보고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 내용을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파격 인사 있었습니다. 파장이 꽤 컸어요. 그 파장 예상하셨어요? 파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사가 얼마나 시끄러울까를 고민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알맞은 역량이 확실히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가 저희들의 더 핵심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사 이야기를 하시면 이제 이해운 후보자 이야기일 텐데요.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라고 본인이 사과를 했고 앞으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청문회까지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본인의 전문성을 잘 알리는 계기가 생겼으면 합니다. 예.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몇 가지 논란이 더 불거졌거든요. 많이 보셨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소명할 기회를 가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무원에게 휩싸여도 안 되고 또 정치인에게 휘둘려도 안 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니만큼 충분히 균형감 있는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균형감 있는 토론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마지막 질문이네요. 마지막 질문은 시청자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많이 받은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동안 듣지 못했던 또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출마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예. 우리 앵커께서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또 대전 충남 통합 거기에 차출되는 이야기를 또 많이 말씀하시고 질문 주십니다.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일이 정말 많고 제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그려볼 시간도 없었고 또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순간이 온다면 결정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나오실 때마다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해서 조만간 또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